그림 51번째 그 라피스의 성소에 보면은 행성 궤도로 둘러싸인 미로의 라피스 성소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피스 돌은 전체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전체성을 상징하는 라피스의 이념은 사위일체 표상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위일체, 그러니까 이제 4라고 하는 숫자, 사각형, 특히 정사각형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있죠. 원하고 정사각형하고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사위일체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자신이 내 아들과 합일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존귀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여기서 내 아들은 라피스예요. 철학자의 아들, 철학자의 돌과 합일하는 것.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신의 아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는 어떤 하나라고 하는 이론성을 의미해요. 통합된 이론성. 그래서 신의 아들 모노게네스는 어두운 빛이다. 자, 헷갈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빛인 거예요. 어찌 보면 검은 태양인 것이죠. 빛이 있는데 어두워요. 자, 이게 이제 처음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두웠지. 어두운 빛이 어딨어. 검은 태양이 어딨냐고. 어쩌면은 태양인데 아직 그 빛을 발산하지 못했거나 태양인데 어두움을 안고 있는 태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빛인데 어두움을 안고 있어요. 빛은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의 장미원에서 이제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은 빛을 만들어낸다. 철학자의 돌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 또한 내 것이다. 어둠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둠 또한 나의 본성에 속한다. 신의 모습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선하고 착하고 굉장히 자비로워요. 근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숨어 있죠. 신의 이미지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금술에서 말하는 검은 태양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았던 것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아까 말했듯이 입구에서 보면은 불의 표시가 있는 날개 달린 아이. 이제 케루빔이 이제 날개 달린 천사를 의미하죠. 체루빔이라고도 하고요. 그 유황과 수은 부부를 맞이한다. 그것은 그들을 변환의 미로로 이끌 것이다. 이 미로를 통해서 고난을 받다 보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변화하기를 원해요. 근데 고난 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고통 없는 변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통과 죽음을 동반한 그런 고난이 없으면 결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그 미궁 중앙에 있는 신전, 성소죠. 돌의 영역, 철학자의 돌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화에서 보면 꼭 그 숲에 들어가면 오두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두막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뭔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두막은 연금술로 말하면 어쩌면은 철학자의 돌을 산출해내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변형의 장소로 많이 그 동화에서 나옵니다. 그 핵심은 중앙에 보이는 초석의 표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미로의 벽에 행성 물질을 상징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기호들, 다른 물질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행성들,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원, 즉 성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철학적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현자에게 알리는 6개의 광선으로 빛난다. 아들의 탄생, 마치 그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갔듯이 어쩌면은 그 성소에서 그 빛이 나와가지고서 철학자의 돌의 탄생을 알리는 듯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 자료에는 없을 텐데 제가 최근에 찾아서 이제 보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라피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에서 라피스 필라소포름, 이게 이제 원래 제 글이에요. 철학자의 돌을 다 그대로 쓰자면 라피스 필라소포름이에요. 라피스 필라소포름은 연금술적인 성취의 정점을 나타내는 중심 상징이다. 중심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아드의 그 상징론에 보면 중심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향한, 중심에서 파생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의 핵심 상징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 깨달음과 변화, 그리고 기본 원소가 최고의 완성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기본 원소가 다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최고의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소라는 용어는 신성하고 보호받는 공간을 의미하며 종족, 영적 및 연금술적 변화의 내적인 성소를 상징한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신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정신의 중심인 셀프, 자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행성궤도는 뭐냐? 행성궤도는 행성, 태양과 달을 포함한 행성이 지구의 관점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로를 가리킨다. 연금술에서 행성은 연금술 과정의 여러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에너지, 또 원형이나 그런 기타 영향과 연관되어 있다. 챗 GPT에서 요약을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금술적인 미로는 뭐냐? 아르테피우스는 그의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비블리아,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헤르메스 철학자들의 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글자만 가지고 성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건 불교인이 됐건 경전에 나타나는 글자, 겉으로 보이는 글자만 보고서 결코 중심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읽어내지 못하면 겉에 있는 글자를 믿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그 싸움만 계속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핵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크레타의 그 미궁에 대한 신화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바드가 정리해준 간단한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미로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는 크레타의 미궁에 관한 신화죠. 그래서 고대 지중해 크레타 섬에는 미노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 미노스 왕의 아내가 누구였죠? 파시파예요. 그래서 그 파시파는 남편을 닮은 멋진 아들 아테네우스가 있었는데 그 파시파에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크레타의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파시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이달로스라는 건축가가 나무로 된 소를 만들어 주었고 파시파이가 그 안에 들어가 황소와 교미하게 된다. 이런 신화적인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은 인간의 지성과 동물의 본성, 본능성의 의식과 무의식의 합의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마치 인간이 동물과 교접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그 소인 괴물로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미노타우로스죠. 그래서 이제 미노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미노타우로스를 괴물로 여겨서 이제 잡아 가두려고 하죠. 그래서 크노소스 궁전에다가 미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잡아 가두죠. 그래서 건축가 다이달로스는 섬세한 솜씨로 복잡하고 미로와 같은 미궁을 만들죠.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는 미궁 속에 갇히게 되고 매년 아테네에서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궁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또 이 테세우스는 다이달로스의 도움을 받아서 미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다이달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그림에서 나오는 그 천사처럼 그 안내자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헤르메스처럼. 그 헤르메스가 없으면은 미궁에서 길을 잃고
죽거나 다치거나 희생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아드네라는 미노스 왕의 딸의 도움으로 미궁의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싸워서 물리쳤고 아리아드네와 함께 미궁을 탈출하여 아테네로 돌아갔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이제 자주 접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듣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찾게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몸에 익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해도 금방금방 인용이 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는 특별히 많이 이제 공부하거나 자주 그것을 이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기회가 나오면 찾아다가 한 번쯤 또 보고 다음에 나오면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조금씩 이제 이해가 돼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